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3주 전쯤에 내보내드렸던 영상 기억하세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기 힘든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때 영상은 당시에 펼쳐진 상황과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그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영상이 나간 뒤에 산업은행이 또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대표가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승현 편집장이 강영권 대표랑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계획과 이게 어려울 것 같은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상황이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에디슨 모터스의 현재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면 법원이 인가와 해당 회사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마련된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합니다. 쌍용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법원의 인가와 채권단 등의 동의 상황입니다. 일단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하고 MOU를 체결하고 지난 10일부터 정면 실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건 2주간 진행되는데요. 이 실사가 끝나면 본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계약이 마무리되면 부채 상황 계획이랑 자금 조달 계획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채권단의 주주 동의를 얻어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MOU 체결이라는 말 때문에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완료한 걸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남은 절차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코앞에 있는 게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와 채권당 3분의 2 동의를 얻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가는 말 그대로 인정해서 허가를 한다. 그러니까 법원이 에디슨 모터스를 인정하고 쌍용차의 인수를 허가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산업은행의 자금 조달에만 초점을 두고 저희도 지난번 영상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회생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채무 변제 계획인데요. 지금 에디슨 모터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선 인수대금 3,100억 원은 회생 담보권 변제에 쓰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2,55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550억 정도가 남는 건데 이 돈으로 또 회생 채권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5,29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제는 빚을 갚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건 법원의 인가랑 채권단의 동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제 판단은 넣지 않겠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채권자 동의를 얻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 금액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인수 대금이 3,100억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차 인수금이 5,900억이었고 마인드라는 5,600억이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지금 쌍용차 총 인수 자금을 1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 돈은 모두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고 이후 운영 자금은 자산 담보 대출을 통해 마련한다고 밝혔죠. 이 중 자산 담보 대출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산은에서 회생 계획안을 제대로 듣고 우리의 기술력을 안다면 당연히 지원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산업은행 반응이 좀 반전이었죠. 인수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산은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나오기 바로 이틀 전에 산업은행이 이거랑 관련된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의견서에는 에디슨 모터스는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불확정한 조건을 입찰 제한에 부기한 것이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산업은행이 자금을 대준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입찰 제한 조건 같은데 함부로 넣지 말라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아예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도 제외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인 게 에디슨 모터스의 공장 부지 변경 요청입니다. 최근에 평택 공장 부지를 일반 공업 지역에서 준 거주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채권단 측에서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권단 관계자가 용도 변경은 미래의 일로 장담할 수 없다, 용도 변경이 안 됐다는 이유로 본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세 가지 벽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법원 인가와 채권단 동의, 두 번째는 산업은행의 담보대출 허용, 세 번째는 공장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채권단의 의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서 에디슨 모터스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에디슨 모터스 입장도 들어봐야죠. 일단 강영권 대표는 지금 당장 자산 담보대출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수 후에 쌍용차가 안정화되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때 자산 담보 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입찰 전에 평택시와 쌍용차가 이미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산업을 일으키려는 것 말고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생 계획안이 가장 큰 걸림돌일 겁니다. 이 회생 계획안이 말 그대로 앞으로 쌍용차를 어떻게 살려낼 건지를 적어내는 거잖아요. 이 회생 계획안이 좋아야 법원에서도 인가가 떨어지고 채권단도 동의하고 산업은행도 담보대출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막힌다면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살리기 대작전이 무산되는 거고 계획
계획 자체가 현실에서도 많이 동떨어진다는 거겠죠. 최근에 진행된 강영권 대표 인터뷰도 좀 찾아봤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 기사를 씁니다. 사는하고 에디슨 모터스를 싸움 붙이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에디슨 모터스는 산업은행한테 대출해주세요 이런 입장이고, 산업은행은 섣불리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서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슨 모터스는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를 통해 우선 인수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연구 개발비랑 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8천억을 대출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은행한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갔다는 거죠. 강영권 대표의 입장은 일단 명확합니다. 인수자금 3,100억 원은 이미 마련한 상태고, 이후에 들어갈 운영 자금은 유상증자랑 재무적 투자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전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결국 이 모든 게 해결되려면 쌍용차를 어떻게 살려낼 건가에 대한 계획만 탄탄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선 의문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걸 그냥 이렇게 분석만 해서 내보내드리는 게 아쉬워서 인터뷰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인터뷰하는 또 기깔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강영권 대표랑 인터뷰를 하려 했고, 홍보실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강영권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명확하잖아요. 체험엔 전기차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버스만 만들던 회사가 승용 전기차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중국산 버스를 조립하는 것과 직접 완성차를 생산하는 것이 괴리감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아무리 추후에 운영 자금이라도 만약에 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차선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대략 이런 방향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거라고 말했는데, 에디슨 모터스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일정이 몰려 있어서 다음에 하자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런 걸 더욱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했는데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금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문제, 반대로 에디슨 모터스에서는 소비자들의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면 제대로 된 인터뷰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이 소비자들이 수긍할 정도로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더 이상의 오해도 없을 겁니다. 혹시나 에디슨 모터스 관계자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강영권 대표께 다시 한번 인터뷰를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쌍용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느냐 명을 이어가느냐 문제잖아요. 자동차 전문 채널 입장에서, 그리고 그 채널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문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쌍용차의 운명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의 대출은 인수 후 나중 이야기고요. 법원의 인가와 채권자들의 동의 결과만 봐도 앞으로의 운명이 충분히 전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결국 에디슨 모터스의 회생 계획안에 따라 결정나는 거고, 회생 계획안이 곧 앞으로 쌍용차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계획이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 채널 영상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영상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가능성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